요즘 마음이 자주 가라앉으시나요?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고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차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오래, 너무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깊게 남는지, 실수가 얼마나 오래 기억되는지, 사람과의 이별이 얼마나 아픈지를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 쉽게 다가가지 않으며 때로는 혼자 있는 것을 더 편하게 느낍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기원전 470년 아테네의 평범한 석공의 아들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외모를 타고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웃곤 했습니다. 널쩍한 코, 튀어나온 눈, 뚱뚱한 몸.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 외모는 중요한 가치였지만 그는 그 기준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모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돈을 받고 가르치는 소피스트들과 달리 무료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 크산티페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늘 불평했고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은 소크라테스에게 물을 끼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둥이 친 후에는 비가 오는 법이지. 그는 타인의 인정을 버렸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버렸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버렸습니다. 대신 자신이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진리를 탐구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는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반성도 하지 말라는 건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은 자기 파괴적인 자책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아왔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좀 더 잘했다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우리를 조금씩 천천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역설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성공도, 사랑도, 인정도, 행복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붙잡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요. 아니, 모든 것을 붙잡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것이다. 이 말은 젊을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관계.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어떤가요? 많이 가졌을 때가 가장 행복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잃을까봐, 빼앗길까봐, 비교당할까봐. 가진 것이 많을수록 지켜야 할 것도 많아졌고 흔들림도 커졌습니다. 진짜 행복은 덜 흔들리는 데서 옵니다. 타인의 평가에 덜 흔들리고 세상의 기준에 덜 흔들리고 어제의 실수에 덜 흔들리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버려야 편해지는 나이도 있습니다. 이제는 가볍게 살 때입니다. 사람이 없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해 외로운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은 많아 보이는데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줄어듭니다.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있지만 진짜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외로웠습니다. 그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질문을 불편해했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싫었고 기존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고발당했습니다.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믿지 않는다는 죄목으로요. 70세의 노인이 된 그는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목숨을 구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당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사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울었습니다. 탈출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거부했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자신의 신념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형 집행일 그는 독배를 마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슬퍼할 때 그는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울지 마시오. 나는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것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오늘의 화가 작아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더 좋은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평온함일 수도 있다고요. 어느 쪽이든 나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무섭고 불편하고 멀리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오늘 누군가와 다퉜던 일, 작은 실수, 타인의 무심한 말, 그런 것들이 평생을 함께할 것처럼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두 작아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사라졌습니다. 왕도, 장군도, 부자도 모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말입니다.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이 문구를 그는 평생의 화두로 삼았습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무엇이 나를 흔들리게 하는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완벽하지 않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의 당신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고 아내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으며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삶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순간까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성공해야 하고,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준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제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없는 것들. 젊었을 때 이뤘어야 했는데 놓친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둘러보세요. 당신이 가진 것들을요. 오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것.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지나온 시간들, 쌓아온 경험들. 그것들은 작아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것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감옥에서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제자들과 진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상황을 탓하지 않았고 운명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했던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때 다르게 했다면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시나요? 밤마다 과거의 선택들을 반추하며 다른 길을 갔다면 어땠을까 상상하시나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후회는 지혜로운 자의 감정이 아니다. 왜일까요?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곳에 머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다릅니다.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과거의 나를 용서하세요. 그때는 최선이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의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때로 필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러운 시장에서도 그는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곤 했습니다. 때로는 한자리에서 하루 종일 서서 생각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마주합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내 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진짜 나를 알려줍니다. 물론 외로움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해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먼저 자신을 이해해 주세요.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남에게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라. 타인의 인정은 바람과 같습니다. 잠시 기분을 좋게 해주지만 곧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끝없는 갈증입니다. 하지만 자기 인정은 다릅니다. 한번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나를 알고 나는 나를 이해하며 나는 나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시간이 지난다고 상처가 아물고 후회가 사라지고 외로움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시간 자체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고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탈출할 수도 있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지막까지 배우고 가르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완성이 되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시간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보낼 수도 있고 지금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지고 있네. 잊지 말고 갚아주게. 죽음을 앞두고도 그는 빚진 것을 기억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챙기는 성실함. 그것이 소크라테스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생명마저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내려놓으세요. 이루지 못한 꿈, 돌아오지 않는 사람, 바꿀 수 없는 과거. 그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무거워집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버려야 편해지는 나이입니다. 이제는 가벼워질 시간입니다. 오늘도 잘 살아오셨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결국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살아남았습니다. 제자 플라톤이 그의 말을 기록했고 그 기록은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방식, 우리가 남긴 온기, 우리가 보여준 사랑은 남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이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힘들었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팠지만 버텼습니다. 외로웠지만 견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당신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훌륭하게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든 적든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후회로 채울 수도 있고 평화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불안으로 채울 수도 있고 감사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가세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크라테스를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